대표님, 네. 지금 여야 간에는 네. 19일로 예정된 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를 네. 놓고 아주 극한 대치를 하고 있는 양상이에요. 19일 말고 또 26일 날 너 하루 더 잡혀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민주당은 19일 청문회를 강행하겠다는 그런 입장이고 네. 39명에 대해서 또 증인 채택까지 한 상황 아닙니까? 네. 왜 이렇게 지금 민주당에서는 여론이라든가 여당의 극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청문회를 강행하려고 합니까? 뭐 거기서 청문회 하면 진상이 규명이 됩니까? 계속 뭐 윤 대통령 건을 흔들어서 괴롭히겠다는 거죠. 그래서 자꾸 탄핵을 위한 명분 축적, 특검으로 가기 위한 또 그런 절차, 뭐 이런 거를 있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그 문재인 대통령 때도 그 탄핵 청원도 146만인가 나왔는데 그때 더 많았는데 문재인 때 그랬잖아요. 그 문재인 때 청와대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탄핵은 청원이 아니라 국회 표결로 추진하는 거다. 헌법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헌재 심판을 거치는 거다. 헌법재판소. 근데 이게 청원은 그럴 소지도 아닌데 자꾸 여론을 자꾸 증인 채택을 뭐 김건희 여사하고 뭐 이런 사람 자꾸 불러가지고 그런 분위기 조성을 하는 거죠. 네.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 청문회를 개최하는 것 자체가 지금 위법이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청원이 가능한 경우는 공무원의 부당행위라든지 뭐 범법행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도 없는 거예요, 지금. 청원의 숫자가 뭐 140만이 됐다. 그러니까 하자. 뭐 국회에서 그렇게 판을 키우는 거죠. 거기다가 수사 중인 그런 사건이라든가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그럼요. 할 수가 없죠. 청문을 할 수가 없게 그럼요. 이 청문법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또 국회법에도 이 증인 채택이라든가 이 청문계획서 이 채택에는 여야 간에 협의를 통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 지금 일방적으로 추진해 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는 대통령의 탄핵은 헌법에 엄격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듣보잡 청문회를 하겠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국회법이라든가 청문회법이라든가 증언감정법에 다 위반되는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청문을 한다니까 그건 반대하겠다는 거 그거죠? 자꾸 뭐 윤 대통령한테 자꾸 이미 데미지를 가해가지고 탄핵을 위한 뭐 하나하나 명분을 쌓겠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너무 말이 안 되는 거죠. 민주당과 제야 뭐 시민단체들은 장애 규탄 집회도 지금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은 특검 수용, 촉구 집회지만 이것도 결국은 장애 집회를 선동해갖고 탄핵의 지렛대로 삼겠다는 그런 취지라고 의도라고 봐야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장애 뭐 사실 거리도 안 되는데 계속 저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매 지금 토요일마다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꾸 이제 뭐 과거 촛불 집회처럼 박근혜 대통령 끌어내릴 때 촛불 집회처럼 자꾸 민주당이 자꾸 펌프질을 하는 거죠. 지금 군부를 계속 떼는 거죠. 사람들아 모여라 뭐 해가지고 또 공권력 집행하다가 또 백남기 농민처럼 뭐 하나 사상자라도 하면은 이걸 또 키우겠다는 거죠. 그래서 민주당이 속이 너무 보인다. 민주당은 자나 깨나 생각하는 게 이재명 머릿속에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탄핵하고 하나는 특검.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뭐 최상병 특검을 또 상설 특검으로 하겠다고 또 말도 안 되는 주장하잖아요. 거부권을 행사를 못 하도록 그렇죠. 상설 이왕 특검에서 법이니까. 근데 그것도 웃기는 게 상설 특검 하면은 그 추천위원이 7명이거든요. 3명은 당연직으로 정해져 있죠. 정해져 있는데 4명을 국회 추천위. 국민의힘은 그 최상병 특검도 대통령이 관련돼 있으니까 국민의힘 빠져. 자기네가 4명을 추천하겠다는 거 7명째 4명을. 자기들이 실질적으로 수사기관을 하나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시키겠다는 거죠. 그 말이 돼요, 그게. 그거를 국회 규칙을 만들어 가지고 이 상설 특검법을 하겠다는 건데 말이 안 되죠. 아마 저 여론도 안 좋을 뿐더러 그렇게 하면 대통령이 임명 안 하면 되죠. 임명을 안 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나 이재명이 지금 하는 그 여러 가지 정치적 책동들을 보면은 이재명 대표가
10월에 선거법 네. 또 위중교사 늦어도 11월까지 1심 결과가 나오고 그렇게 되면은 자기 위상이 크게 흔들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탄핵을 강력히 추진해서 그렇죠. 조기 집권적으로 가는 것 아니냐 이런 지금 관측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뭐, 방향을 틀었다. 물불 안 가리고 하여튼 윤 대통령은 끌어내리겠다는 건데 지금 나온 게 없잖아요. 헌법 위반한 것도 없고 범법 위반한 것도 없고 그러니까 최상병 특검 같은 거를 자꾸 판을 키우는 거죠. 판을 키워가지고 그러다 보면 무슨 꼬투리가 나올 것 그렇죠. 아닙니까? 또 청문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거기서 어떤 말이 또 튀어나올지 모른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특히 최상병 특검 거기는 그 임성근 전 해병 1사단장 구명 로비 거기에 과거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주범 공범이었던 이정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 이 사람이 김건희 여사와 관계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VIP한테 얘기하고 구명 로비를 하고 당신을 대장까지 만들어 주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다고 이렇게 다 녹취록이 나오면서 더 지금 의혹을 사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아직 뭐 수사는 공수처에서 진행 중인데 자꾸 그렇게 판을 키우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거 특검도 저는 뭐 빠르면은 공수처에서 결과가 7월달 늦어도 8월달에는 안 나오겠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부족하면은 뭐 특검을 가는데 지금은 너무 정신없이 저렇게 민주당 의도로 끌고 가는 거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는 진짜 이 보수가 단연코 손잡고 이거 분쇄해야 됩니다. 안철수 같이 정신없는 국회의원들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특히 대통령 이 탄핵 청문회보다는 그 이전에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을 발의를 해가지고 그거 청문회 하겠다고 했다가 그 얘기는 지금 쏙 들어가 버렸잖아요. 말이 그렇죠? 안 되니까요. 그 누구죠? 그 이성윤이가 뭐 박상용 검사인가요? 뭐 대변을 얻다 발랐다는 또 뭐 말도 안 되는 거 하다가 자칫하면은 이게 이 국회의원 모가지 날아가게 생겼거든요. 금배지 떨어지게 면책 생겼죠. 특권이 안 되니까 지금 꼬리를 내린 상태죠. 유튜브에 나가서 한 얘기들은 면책 특권과 아무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계속 흔들어 가지고 지금 판사들이 또 이재명 재판을 하게 됐으니까 판사들을 노린 거죠. 판사들이 좀 위축되게. 그런데 이 김용민 의원하고 처음에 또 강성파 아닙니까? 검사 탄핵 무슨 대책단장인가 하고 있는 사람하고 또 이성윤, 정청래 이런 사람들이 이거 밀어붙였다가 검사 탄핵 이 부분에 있어서는 헛발질해 갖고 완전 쪽박 신세가 돼버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대통령 이 탄핵 청문회도 현실적으로 39명 중 과연 어떤 사람이 나올 것인가 증인으로 설사 나온다 하더라도 국민의힘 빠지고 참여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당연히 안 가겠죠. 대부분은 또 증인들도 참석을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제대로 된 청문회가 되겠습니까? 이게? 제대로 안 되겠지만 또 자기네한테 유리한 사람만 불러서 또 떠들고 박정훈 대령 뭐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만 불러서 또 떠들고 또 TV에 보도되게 하고 SNS에 또 유튜브에 중계시키고 이런 식으로 해서 분위기를 잡겠죠. 12일 날도 용산 대통령실로 쫓아가서 그 청문회 증인인 김용현 경호처장 등 7명 출석 요구서 대리 수령을 촉구하면서 또 시위까지 쇼까지 벌였잖아요.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대통령 탄핵 청문회도 정청래 원맨쇼 하다가 쪽박 신세를 찰 것 같아요. 오히려 역풍이 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죠. 전 뭐 그게 뭐냐 말이야 도대체. 대통령을 그렇게 함부로 더군다나 이것을 청원을 낸 사람은 국가보안법 등 전과 사범이고 촛불행동 공동대표 아닙니까? 대통령 취임도 하기 전부터 탄핵한다고 촛불행동 만든 사람들이 거기서 청원 낸 걸 가지고 그걸 지렛대 삼아가지고 대통령 탄핵을 몰고 가겠다는 게 설득력이 있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죠. 뭐 그런 사람들, 뭐 저 백낙청, 뭐 이런 사람들, 뭐 계속 그 골수 좌파들 아니겠어요? 계속 대통령 끌어내리려고 혈안이 돼 있는 거죠. 저는 뭐 박정훈 대령 이런 사람도 좀 중심을 잡고 정신을 차려야 되지 않나요? 그리고 일부 해병대 예비역들도 거기에 가세해가지고 정치적인 바람에 너무 휩쓸려 들어가는 거 아닌가. 지금 공수처 수사하고 있잖아요. 수사를 좀 지켜보는 게 순리 아닌가. 그리고 정도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해병대 예비역들도 또 짝 쪼개졌잖아요. 쪼개져 있죠.
뭐 박정은 네. 대령 편드는 사람도 있고 네. 그건 너무 지나치다 해가지고 그걸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고 특히 정청래 이 법사위원장 뭐 폭주가 말도 못할 정도인데 일각에서는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2026년 서울시장 출마를 노리고 저렇게 아주 밀어붙이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네, 뭐 강한 인상을 좀 주고 있죠. 뭐 유명한 것도 페이머스도 있지만 노토리우스도 있잖아요. 예. 악명을 괴탄들한테는 뭐 그렇죠. 정청래가 최고 아닙니까? 그렇죠. 뭐 일단 뭐 서울시장을 나오든 대통령으로 나오든 하여튼 30% 정도는 나올 거예요. 예. 뭐 골수 지지자들이 있으니까 예, 그 사람들만 갖고는 선거에 이길 수가 없죠. 말 없는 중도층, 무당층들이 결국은 대세 캐스팅 보트를 들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균형추를 잡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정청래 의원 같은 사람 사실 정확한 의미에서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공천도 안 주고 퇴주시켰잖아요. 이해지 않고 두 사람 아주 딱 되치려봤죠. 잘한 거거든요. 예, 잘했는데 또 살아났어. 또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그래갖고 그 자리를 손혜원이가 네. 차지했는데 또 손혜원도 네. 목포 부동산 네. 두 개 다 하면서 개판 쳤죠. 개판을 쳐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청래가 다시 살아나 버린 거 아닙니까? 손혜원이가 거기서 잘했더라면 정청래가 뺏을 수가 없었는데 내 자리 내놔 해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권자들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저런 정신 정청래 차려야요. 같은 사람을 그냥 몰표를 줘가면서 찍고 그건 되겠습니까? 옛날에 왜 명나라 말기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고연무라는 사람이 예? 천하 필망 승패는 필부 얘기도 필부 육책이라고 평범한 사람 책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찍어주는 거예요. 정청래 지역 와서 인사 잘하고 또 살갑게 하니까 막 찍어주는데 그게 나라를 망치는 거죠. 결과적으로 보면 대통령이 청문회라는 게 이재명은 자기의 사법 리스크 이걸 방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이 대통령 탄핵으로 몰고 가기 위한 하나의 뭔가 꼬투리를 잡아야겠다 그런 명분하에 추진을 하는 것이고 정청래도 보면은 뭐 사실 여부를 떠나서 만약에 서울시장을 노리고 그런 강성 어떤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서 폭주를 한다고 한다면 두 사람이 자기들의 개인적인 정치적 야욕이랄까 그런 것 때문에 대통령을 지금 흔들고 나라를 흔드는 그런 꼴 아닙니까?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국민들이 정말 정신을 차려야 해요. 그럼 이재명 민주당한테 뭐 172석인가요? 71석인가를 몰아주어버린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국민들이 정신 차려야 되고 보수가 또 정신 차려야 되고 보수가 더 먼저 정신 차려야 합니다. 되고, 법조계 판검사도 정신 차려야 돼요. 지금 이원석 검찰총장도 너무 좌우우면 눈치를 많이 보거든요. 수사할 거는 빨리 정광석과처럼 끝내고 던져줘야 되는데 너무 들고 수사를 질질 끌어요. 예? 김혜경 수사도 제대로 안 하고 질질 끄니까 오히려 판사들까지 같이 흔들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법조계부터 좀 정신을 차려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국민의힘 보수가 정신 차려야 합니다. 토론회 하는 거 보니까 4명 다 서울대학 나왔잖아요. 우리나라 최고 엘리트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하는 게 시정잡배 같더라고요. 시정잡배만 또 못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개인적인 이익만 그렇게 따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보수의 찐윤이라고 하고 다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정말 국회의원으로서 어떻게 저런 사람이 국회의원을 하나 그런 사람들이 나서가지고 정치판을 지금 흔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다시 득세를 하면은 어떻게 보수가 정권을 재창출하겠어요? 정말 위태롭고 위기의 순간이고 또 불안하고 뭔가 좀 총선 실패 이후에 면모를 일신하고 새로운 길로 나가야 되는데 아무도 안 바뀌고 오히려 남탓만 하고 자기 욕심만 채우고 이런 길로 지금 계속 가는 게 진정한 보수의 위기는 지금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초심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렇죠. 초심으로 돌아가서 정말 법 앞에 평등이라든가 그렇죠. 정의 이런 부분에 있어 공정과 상식 이걸 회복해야 하는데 대통령 용산부터가 제일 지금 정치판에서 국민들로부터 욕을 먹고 있지 않습니까? 공정과 그중에 상식이 핵심이 그 김건희 안방에 있는 김건희 여사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어떻게 법 앞에 평등을 얘기를 하겠어요? 조선시대 같으면은 저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 폐서인, 폐서인보다 더한 것도 하죠. 이 정권의 아킬레스건인 디올백 사건 수사도 용산이 협조를 안 해갖고 지금 소환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 국민들은 다 알고 있어요. 자기들은 뭐 이런저런 변명을 들이대고 무슨 법에 있네 없네 하지만 떳떳이 나가서 받으면 될 거 그렇죠. 아닙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